안녕하십니까. 부부카 중고차의 이명균 팀장입니다. 퇴근을 하면서 일반인이 LPG를 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오늘 액션캠을 한번 켜봤습니다.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 차량 등에만 사용이 허용됐었던 LPG 차량이 빠르면 이처럼 규제가 풀리면서 일단 소비자 선택권은 넓어졌습니다. 어제부로 2019년 3월 26일부로 일반인에게 LPG가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공표가 돼서 실행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중고차 카 매니저들의 생각은 이제 중고차 시세 변화라든가 앞으로 판도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중고차 시세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자 보면 일반인들이 LPG를 사려는 첫 번째 목적은 사실은 연비거든요. 연비 빼고서는 대화가 안 되죠. 연비 때문에 일반인도 LPG 승용차를 타고 싶었는데 5년이 지난 차만 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차들이 갑자기 금액이 높아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5년이 지나서 되어 있는 5년차, 6년차, 7년차 이런 LPG 차들이 당연히 시세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LPG 승용차를 찾는 사람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요 차 연식이 짧고 키로수도 짧은 차를 원했는데 어쨌든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 수 있는 게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차를 갖고 있는 카 매니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팔리던 차가 지금 LPG 규제가 풀림으로 해서 1,200, 1,300에 내놔도 팔린다는 생각을 하면 당연히 딜러 입장에서는 올려야겠죠. 1, 2, 3, 4년 차 안에 있는 LPG 승용차 같은 경우는 호재가 됐습니다. 그 차가 렌트카이든 렌트카 같은 경우도 보통 3년 안에 이제 반납을 하고 중고 시장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차들이 일반 장애인보다는 대략 100만 원 정도 쌌던 게 사실인데 지금은 그 일반인이 다시 탈 수 있는 LPG 매력 때문에 그 차도 2, 300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10년, 7년, 8년, 10년이 된 LPG 승용차는 어떻냐. 기존에 있던 승용차 LPG 타려는 사람들이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갈 뿐이지 7년이나 8년, 10년이 넘은 LPG 승용차는 사실은 어떤 시세 변화가 크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차피 10년이 넘은 차들은 매매 금액이 조금 많이 저렴해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더 빠진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LPG 규제가 완화가 돼서 혜택을 보는 거는 사실은 일반인들이 굉장한 큰 혜택을 보게 됐다. 이게 결론이고요. 일반인들이 LPG 규제를 풀음으로써 마음 한켠에 그 불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요. 딱 하나가. 그건 바로 LPG 금액 상승인데요. 또 LPG 수요가 늘면 경유나 휘발유에서 걷던 세금이 줄기 때문에 향후 LPG 세금 인상 여부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 당장 풀어놓고 올린다? 이러면 범국민적인 반발을 사기 때문에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사실은 지금 올릴 수는 없다고 좀 봐요. 근데 향후 법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휘발유 값의 몇 프로까지는 상한선을 두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순차적으로 조금씩은 올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일반인들에게 LPG 승용차를 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는 현 정부가 내놓은 방식이 미세먼지가 하도 이렇게 날라드는데 중국 엔터는 큰 소리를 낼 수는 없고 엄한 노후 경유차들을 계속 지금 때려왔거든요. 조기 폐차해라.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아예 운행도 하지 마라. 지금 범국민적으로 지금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정작 큰 소리 낼 때는 안 내고 엄한 노후 경유차만 지금 쪼이고 있는 건데 LPG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은 숨통을 좀 틔워라. 이렇게 나라가 책정을 한 법이지 않나. 중고차 시세 변화도 말씀드렸듯이 1년차, 5년차 안쪽에 있는 차들은 당연히 200에서 많게는 300까지 분명히 뛴다라는 거. 그리고 5년차가 넘었던
6년차, 뭐 7년차 이런 차들이 상대적으로 감가폭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LPG 차량에 대한 그 부탄과 프로판 비율에 대해서 사실 알고 있는 분은 많이 알고 계신데 모르시는 분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는 여름철, 그러니까 온도가 좀 높을 때는 부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부탄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연비가 좋아요. 날씨가 0도에서 영하로 떨어질 때가 되면 이 부탄만 많이 있었을 때 이게 시동이 안 걸린단 말이에요. 잘. 물론 지금 LPI 방식이어서 직분사 방식이긴 하지만 기화기에서 이제 발전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겨울 영하 10도로 떨어져 버리면 사실 시동이 안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LPG 안에서도 프로판 비율을 10%에서 15% 이상 조금 비율을 높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연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저도 LPG 차를 타봤지만 한여름의 그 LPG 연비와 겨울철 LPG 연비가 사실은 좀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년 통계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약 500m 앞 5월, 6월, 7월, 60km 신호 8월, 위반 9월, 과속 9월, 단속 11월까지 볼게요. 11월 초까지. 그럼 사실 6개월이거든요. 6개월. 그러면 영하권이 될 수 있는 곳은 다시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 과연 복합적으로 1년 연비의 계산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이것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나온 LPI 연비가 리터당 9km, 많으면 10km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온이 낮은 그 6개월 구간이 과연 몇 프로가 나올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한여름에 10km가 나왔다, 그렇다면 겨울철은 7km에서 8km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어떤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과연 이 LPG 승용차 완화 부분에 대해서 그 연비에 대한 통틀어서 계산을 해볼 때 그래도 그 겨울철 그 6개월 구간 안에 7km, 8km가 나와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메리트가 있다면 당연히 LPG 차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토크나 어떤 마력이나 어떤 나가는 힘이나 이런 거를 다 빼고 연비적인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저희 이 카매니저들도 사실은 말들이 많아요. 과연 일반인들이 이 LPG 규제를 풀었을 때 반응들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3월 27일이거든요. 이제 LPG 완화돼서 이전을 칠 수 있는 게 이틀 차란 말이에요. 아직 지금 막 폭발적으로 뭐 문의가 많고 막 사러 온 사람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마 한두 달 안에 일반 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도 어떨지 참 궁금해요. 분명히 판매는 훨씬 많이 몇 배가 성장한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